예, 안녕하십니까. 소재신가 정영숙의 남의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좀 비가 오다가 멈췄거든요. 이 비 그치면 아마 가을 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농번기철이라 좀 많이들 바쁜데 비가 너무 자꾸 내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첫 곡으로 가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파도를 가르는 흰도딴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흰눈 내린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텅빈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리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텅빈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리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나 요즘에 들녘에 보면 그 들녘이 어때요? 노랗게 곡식들이- 물들었죠. 황금들판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 농부들이 음. 바빠지는 시기가 왔죠. 네. 그래서 이제 남해는 벼를 일찍 비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시금치도 심고 마늘도 심고 그래서 이제 바빠지는 시기가 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시대가 기계를 해서 뭐 그래도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손이 가야 돼요, 뭐든지. 내가 그대 그리고 나 이 노래를 들으며 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이 노래가 언제 나왔냐면 옛날에 최불암 씨가 한창 가할 때 아주 제가 세월이 오래전인데 박원숙 씨하고 서로 막 밀당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이 노래를 처음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래가 잔잔하면서 그동안 32회까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글의 내용과 주제에 맞는 노래를 찾느라고 참 거의 그 비슷하게 가져왔는데 오늘은 그냥 무작위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처음 다룰 동네는 화정골 이름 유래를 찾아서의 그 우리가 김우영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남해 마을 공부를 했는데 문희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희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제 발음이 맞는지. 문의 문의라나. 제 이 의 발음이 참 안 되잖아요. 쓸 때는 문의라고 하는데 그냥 읽을 문의라고 때는 합니까? 그 제가 이게 투어를 가도 이 발음 때문에 굉장히 늘 다시 해보세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러는 때가 옛날 초창기에 많았어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이 문의는 한자가 그럴 문자에 어려울 어자 그걸 쓴대요. 글로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 그러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가 1800여 년 전에 처음 오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씨, 윤씨 이렇게 차례로 들어와서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마을이 서씨, 윤씨들이 계신가요? 윤씨는 문의에 있는데 서씨는 사실은 동홍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동홍이 거기. 근데 이게 동홍이 옛날에 문의마을이었어. 분동이 돼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 서씨. 오씨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자라면서. 근데 윤씨가 대부분이죠. 그래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남해군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동네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누구세요? 윤병호라고 남해 최초 국회의원인데 네네. 우리나라 3대 이제 1대 2대 3대로 윤병호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동네예요. 그래서 예사롭지 않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과 다르게 그 마을에는 뭐 학문을 또 중히 여기고 서당에 글 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의. 그래서 또 마을 이름 그대로 또 국회의원도 배출되고. 그러니까 글로서 어려운 사람, 글로서 어려운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서당이나 이런 게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의 동네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나 거의 그 이름값을 하는 예를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예, 세상에는 항상 예는 있지만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더라. 네. 그리고 우리가 문희마을을 우리가 남해가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 관광지로서 그 우리 그 구두산에 가면 상상양떼 목장이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양무리 학교. 네. 예. 우리가 상상양떼 목장은 위쪽에 돼 있죠. 옛날에 거기 구두산이 굉장히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많이 가거든요. 저도 옛날에 거기 갔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거기서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맞아. 그 위에 그치? 맨 위에 식당이 있고 거기서 보면 그냥 사천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상상양떼 목장과 양모리 학교가 있는데 이 양모리 학교가 처음 우리 남해의 양과 관련된 양머리 학교 제일 처음 생겼죠. 이때 있잖아. 누가 오셨는지 압니까? 이창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왔습니다. 또 이 양모리 학교에 독일에서 오신 분. 예,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할 때
남해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안내할 때 남해 금산도 갔었고 이때는 그 뒤에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안내를 한 적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고 이런데 그 양무리 학교에서 보이는 바다를 감탄을 절로 했다니까. 그 당시 우리 남해 문화관광가의 그 담당자가 누구였냐면 그 우리 저 자그마한 그 이름이 뭐였지? 좀 이름 모르겠어요. 남자 아니 김 뭐였지? 김진명. 아니요. 아이고 김 누구였죠? 그는 박진명이고. 박진명. 조그마한 애가 얌딱진 친구 있습니다. 그 동네가 감암 동네 사람인데. 진짜 우리 남해 좋네요. 그래서 그래 감탄하는데 이참 사장님도 그때가 날씨가 좋았어. 그러니까 너무 그 바다를 내려다 보면서 그 곤양이랑 다 보이잖아요. 네, 곤양. 완전히 사천도 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양무리 학교에서 이리 내려오면 샘물하고 우리 남해 말로 샘물하고 부르는 동네 있잖아요. 그게 그 내과국수집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우리 양무리 학교 예. 타 올라가면 그 동네 산에 있는 거기서 보면 창선 삼천포 대교도 뭐 삼천포까지 막 굉장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정말 좋은데 아직 그 발견을 못한 것 같아. 우리가 뭔가 사람도 있잖아. 탁 뭔가 어떤 계기를 해서 확 히트를 치고 그러잖아. 그리고 관광지도 어떤 계기를 해서 탁 히트를 치는데 아직 아니에요. 그쪽에 많이들 오십니다. 오긴 오는데 아직 그렇게 그리고 길이 조금 협소해서 맞아. 대형 버스 가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길이 넓어진다면 학생들도 있고 많이 올 텐데. 그러니까 저는 샘모에서 어릴 때라도 우리가 참 해안이 없는데 내가 설전 살 때 그쪽에 뭔가 거기서 보면 삼천포가 환하게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 장관이 정말 예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남해 바리길 15코스 구두산 목장길, 목장길 있고요. 예, 지나가죠. 구두산 목장길도 참 좋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문이마을이 제 생각에는 글을 아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지금 탄생되고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진짜 뭐 일제 시대 때 뭐 대학생들 뭐 고보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많았나 봐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해 왕지마을이나 문이마을의 윤씨들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사람들 일일이 찾아내지는 못했는데 그 면지에 보니까 문이마을의 인물 있잖아요. 이 마을 인물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그런지 인물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윤병호를 제가 윤병호라는 분을 모셔온 거는 우리가 제처럼 뭘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남 하던 걸 또 하는 거는 쉬운 일인데 처음 뭔가를 이루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 내가 책자에서 봤어요. 윤병호. 책자에서 봤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죠. 우리나라 최초, 우리 남해 최초. 남해 군에서 최초 국회의원 이분이 되고 아마 최치한 되시고 그리고 신동관 그다음에 맞죠. 그 장관님도 많이 나시고 뭐죠? 박홍, 박이태, 박이태 하고 그다음에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도 있고 하영재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맞네요. 지금 이름 다 불러주세요. 우리 남해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 남해 현재 그 300명 정도 국회의원 중에 4명이 우리 남해 사람인 겁니다. 또 그분도 계시다. 박성중. 맞아. 그분도 서울에, TV에서 많이 나오대요. 그분 많이 나오시대요. 뭐 토론할 때도 나오시고. 네, 맞아. 또 저기 계신 거 아니에요? 상주에 계신 분. 상주에 김장실 국회의원. 그분은 국회의원 아직 안 지금 그거 하고 계시죠? 지금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하시죠. 상주 가실 때도 디테일 상주란 말을 이야기할 때 디테일하게 그때 이제 이분들이 단생지에 가면 더 세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공자님께서 그런 말했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다 하대요. 그래서 거짓말 듣겠습니다. 조항조.
왔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어본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네. 조항조는 참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한다, 그죠? 네. 아, 저희 이프를 하면서 조항조 노래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나 조항조 좋아해요. 그냥 딱 보면 외모가 정말 그냥 건실할 것 같은, 남자답게 생겼죠, 그냥. 좀 사람이 얍삽하지 않을 것 같은 그냥 그런 외모와 또 그런 잘 실질과 연결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럴 것 같아요. 이분 노래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이분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한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 들통이 나면 또 거짓말을 하고, 그게 잘못이라 생각하고 오직 그 상대를 비방하고 해서 구렁텅이를 물어넣고 이런 걸 저식이 없대요. 그게 그럼 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런가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한다 생각 안 한대. 그렇기 본인이 때문에 모르기 그냥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구나 생각하면 가까이 안 하는 게 제일 수다, 이게. 예.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그런가 봐요. 저도 2020년, 21년, 22년
워낙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가 그 전에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 살다 보면 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아니 그 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다 나 같은 줄 알았는데 이 한 3년 겪고 난 뒤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냥 지켜보는 스타일. 그 전에는 모두가 좋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뭐 항상 좋을 수가 있나요? 그러지 뭐 깨달음을 주라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리 생각하고 이번에는 동흥마을을 하겠습니다. 네. 동흥은 동쪽에서 흥하라는 마을이고요. 동력동자에 흥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원래 문이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분동대에 나온 게 동흥입니다. 예. 거기 국사봉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 국사봉에서 이렇게 뻗어내린 산등성이가 이렇게 말처럼 생겼대요. 말. 그래서 옛날에는 말판, 뭐 마판보라, 말마늘 뭐 이렇게 불렀다고도 해요. 맞아, 우리 마판부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군요. 예. 그 일설에는 옛날에 마을에 또 말을 또 많이 키웠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런 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국사봉이 어디? 국사봉이 있어요? 그 동 뒤에 그 있잖아. 예, 우리가 왕지 마을이 있잖아요. 네. 동부라기 위에 그 가운데 산이 조금 높은 그게 국사봉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뻗어내린. 예. 국사봉에 제가 우리 둘째 딸 그 미국 있잖아요. 네. 그 국사 꿈을 태몽 꿈이 국사봉에. 국사봉에 뱀이 커다란 게 영트림을 하고 이래 앉아 있는데 그걸 사자가 잡아먹겠다고 탁 노려보고 있는데 뒤에 호랑이가 사자를 또 딱 노려보고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태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돈이잖아요, 뱀은. 근데 이 뱀을 이 사자가 탁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는 또 호랑이가 이 사자를 탁 이렇게 서로 우리가 먹이 사슬처럼 이래가 있는데 꿈을 깨고 아들 꿈인 것 같아. 사자도 있고 뱀도 호랑이도 있고 그런데 딸내미를 낳았는데 우리 이 애가 지금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같은 아이가 될 건가. 이제 차차 커가는 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자로 호랑이로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국사봉이 바위가 있거든요. 바위 밑에 그런 딱 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뭐 동쪽에 부자 마을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그 염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부자들이 있죠. 많이 잘 살죠. 동흥 사람들이. 선생님 집도 부자 아닙니까? 동흥 마을에. 동흥 마을에 저는 우리 어릴 때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옛날에 지금은 다들 그 마을에서 나온 자제분들이 다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동쪽 부자 마을 이거 사람들이 염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부락에 제가 어릴 때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마을 회관에 TV를 사줬거든요. 그 TV 보려고 막 마을 사람들 다 모여드는. 그거 안 쉽거든 사실은. 옛날에 그래 했어요. 한 집에 TV를 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 부산에 그분 부산구청장이가 했는데 그분이 TV를 동네에 사주고 회관에 사놨고 그거 다 보러 갔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 우리 그 친정 마을에도 한 부잣집에서 TV를 샀는데 저녁마다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싫어하지 우리 같으면. 그랬는데 이제 저 자랑이라고 하면 우리 오빠가 서울에서 TV를 사왔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정말 밤마다 모여드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우리는 눈치도 없이. 그 드라마 시간에 그 드라마를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다음 프로 끝나면서 어떻게 이어질까 뭐 이런 궁금한 것 때문에 또 보러 오고 맞아.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가. 정말 격세지감이라기. 불과 얼마의 그 세월이 그때만 해도 뭐 70년 중반 넘어. 그랬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중학교 때도 우리는 TV가 없어요. 70년대 중반 때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불과 50년도 안 돼서 세상이 확 바뀌었잖아요. 이런 걸 격세지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을이고 거의 지금은 다들
경제적으로 다들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죠. 여유롭게 겉면 성실한 것 같아요. 남의 분들은 뭐 도흥마을뿐이 아니라 거의 다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고. 우리가 클 때는 도홍이 참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대부분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도홍마을에는 큰 인물에 대한 그 면지에 없었어요. 우리가 설천은 왜 설천이라 하느냐 하면요. 우리 남해가 따뜻하잖아요. 연평균 13도인데 이게 눈설자 내천자잖아요. 남해가 다 따뜻해서 잘 눈이 안 오는데 하동이 지리산이 높으니까 눈이 오면 그나마 설천 쪽에는 눈발이 휘날렸대. 그래서 눈설자 내천을 그 눈설자 내천 마을을 지금 설천면에 문이 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약간 제가 이 의미가 있는데 어릴 때 자랄 때가 아무리 핍박하고 가난해도 그리움이 있잖아요. 추억. 네. 그래서 그리움만 쌓인 애를 가져왔습니다. 여진입니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린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이별이 그리 쉬운가
요즘은 이렇게 그리움만 쌓이게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고 싶으면 바로 만나러 가지 않나? 그럴까요? 예. 이제 뭐 떠난 사람한테 어찌 하겠네. 이분이 그래도, 신기한 게 이 노래 한 곡 부르고 안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번에 한 번 이거 나 그런데 이 제가 가져오는 노래들은 약간 노랫말이 있잖아요. 약간 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니까 가능한 좀 문학적인 문학적인 노래들을 가져가자 이런 기본 깔림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분 요즘 뭐 하실까? 전에 한번 어딘가에 나왔어요. 한번 연세가 많이 드셨더만 오래된 노래니까 굉장히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여진. 근데 그러니까 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요. 왜냐면 이 노래만 하나만 딱 내놓으시고 그 뒤로 안 나오시고 지금 연세 많더라고요. 예전에 열린음악회인가 한번 나오는 걸 한 작년인가 몇 년 전에 한번 봤어요. 여진. 저는 이 노래가 노랫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러니까요. 시입니다. 시. 이번에 우리가 남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남양. 예. 남양은 남양 남자의 변양자인데 중국에 남양이란 마을이 있대요. 네. 근데 이 남양이란 마을에서 우리가 제갈량이 태어났답니다. 네. 제갈량 아시죠? 네, 알아요. 유명한 제갈공명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 남양 마을 그 중국의 남양 마을에 와룡제라는 데서 공부를 했대. 네. 그래서 큰 인물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갈량 같은 큰 인물이 나라 이런 마음에서 중국의 제갈량이 태어난 남양마을의 이름을 가져서 남양이라고 닮았다고 그렇게. 그렇다고 하대요. 네. 뭐 중국에 있는 남양 지방과 흡사하고 산수의 형국을 보아 제갈량과 같은 큰 인물이 배출될 것이다라고도 그렇게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갔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 큰 인물이 배출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큰 인물이 배출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슬천 면지를 봤거든요. 네. 남양마을. 네네. 근데 크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해자된 이름이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큰 인물은 안 나왔어도 그럼 남양이 설천면에서 가장 큰 그리고 학교가 면적이 있잖아요. 네, 설천 학교도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예. 그거 다 있죠. 그게 거기에 난 사람들이 다, 그지? 네. 그 학교를 다니는 사람, 배출된 사람들 중에 큰 인물들이 있으니까 네.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이야기. 거기 설천 면사무소도 들어섰죠. 농협 거기가 중심지잖아요. 설천면에서는. 네, 농협은 그죠? 검은 마을인데 이게 다. 설천 중학교까지가 남양 마을에 들어가죠. 그러네. 예. 거기 또 그리고 예전에 목욕탕으로 사용했던 거 거기를 이제 그 목욕탕 눈내 목욕탕 미술관으로 만들었어요. 예. 또 2층에는 이제 당구장을 만들어서 또 마을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그 취미 생활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미술관도 차츰차츰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뭐 인터넷 보고 오시든가 아니면 양떼 목장에 오셨다가 들렸다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 이제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작가님이 이름이 갑자기 그 작가님이 예. 지금 8월, 9월 이렇게 2달 동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개인 작품이에요. 수채화인 겁니까? 예, 수채화예요. 예. 그래서 그 작품 내용을 보면 그 왕지의 그 벚꽃 그런 그림도 있고 또 어머니들 조개 캐는 바닷가 그림, 배 이런 그림 그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월요일마다 휴관이기 때문에 월요일 제하고 그 외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언제든지 오시면 관람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눈내미술관에 그림 전시하는 작가가 대부분 설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분도 설천. 그 사람들이 제갈량 같이 이름이 날린 사람들이 혹시 나오실라나? 예. 제가 그 눈내 우리가 오픈할 때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은 우리 남해가 관광지인데 서면 해안하고 설천 해안은 관광객들이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19번 국도 따라서 그냥 뭐 가천으로 가고 다랭이 마을로 가고 독일 마을로 가는데 제가 그래서 이 눈내미술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어디 딱 풍경 좋은 어디 모천 마을이나 아니면 저 바다가 잘 내려다 보이는 진목 마을 그런데 그 또 정원 같은 게 하나 생기면 설천 해안을 돌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뭐 여기 들렸다 이리 가면 그렇게 관광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설천면 쪽에 어디 한 군데 관광객들이 와서 예. 관광도 하시고 양모리 학교나 남해 상상 양떼 목장도 있지만 그쪽은 크게 사람 또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 양을 좋아해서 갈라 그 양떼 목장에 가면 풍경이 멋진데 그걸 모르고 양하고 놀는 거 뭐 이래서 안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갔다가 들렸다가 가고 이러는 게 있었으면 좋고 이 양떼 목장 사람들이 너무 양만 부각할 게 아니라 양이 있는 곳에서 찍은 풍경 사진 바다와 같이 멀리 이렇게 찍은 그런 걸 홍보를 하면 설천면도 확 뜰 것 같은데 거기 두 군데가 있잖아요. 양머리 학교, 양떼 목장. 상상 양떼 목장 이런 데서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터넷 보면 그 관광을 어디 가려고 하면 딱 인터넷 찾잖아. 네. 그래서 풍경이 좋고 이러면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 물론 역사적인 것도 찾아가지만 역사나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자연도 또 크게 그 큰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인터넷만 찾아보면 물론 사진이 많이 있긴 한데 이걸 우리가 답사기를 잘 써야 되겠네. 그러면 예. 남양은 아무튼 제갈량 같은 우리 제갈량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해보세요. 이 재밌는 이야기인데 원래 이수신 장군님이 노량해전 전사할 때 하늘 별이 떨어졌다잖아요. 그 진린이란 중국 장수 도독이 그랬답니다. 옛날에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저번에 했어요. 그리 이리 보면 제갈량이 이제 그 대장별이 흐려지니까 비법을 썼는데 장군님도 써라 이러니까 나는 뭐 충성심이나 뭐나 모든 면에서 그 부분만 못하다 모후라고 하는데 제갈량이 그때 직책이 그랬는지 그만 못하다 그래서 비초를 안 쓰겠다 했지만 제갈량도 비법은 썼지만 마지막 날 부하가 그 천막을 확 문 열고 들어오면서 촛불이 꺼지면서 이제 떠났다고 그러는데 제갈량도 50넷 이순신 장군도 50넷 예, 우리가 유명한 세종대왕도 5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충무란 시호도 제갈량도 충무시호예요. 이수신 장군이 그래서 많이 닮아 있다 이런 느낍니다. 제갈량은 사실은 그 이제 이 전쟁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상고초려 했다고 하는 그죠? 찾아가서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지. 살아 있을 때 줬고. 이수신 장군님도 살아있을 때 알아봐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몰라봤다 이렇게. 우리가 창선의 김덕령 장군 이야기 했잖아요 저번에. 그죠? 말도 사람을 알아보는데 왜 사람을 못 알아볼까? 내 정말 그게 안타까워. 해안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 끼리끼리 논다고. 그래요. 우리가 남양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걸어서 집으로 내려가고 그런 게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은 그 몰라봐도 그게 세월이 흐른 뒤에 사후에 알아보잖아. 그렇잖아. 이순신 장군도 그렇죠. 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죄를 모시고 그분을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뭐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내 미술관은 살아 있을 때 그 그림들이 부각이 돼서 이름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름 모를 소녀를 듣겠습니다. 김정호. 버들리 타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쓸쓸히 바라보는 이름 모를 소녀 밤은 깊어가고 산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이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누나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고 말없이 기다린다 쓸쓸히 돌아서서 한 길 속에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 밤은 깊어가고 산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이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누나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고 말없이 기다린다 쓸쓸히 돌아서서 한 길 속에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 다 사연이 많은가 봐. 이런 가사들을 쓴 거 보면. 노래는 거짓말을 안 한다잖아요. 그래, 그 그래. 노래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예. 아까 그 여진이라는 분도 어. 그리움만 쌓이네. 그거 대학교 때인데 그것도 뭐 하여튼 그 노래 속에 다 담겨 20살 때 있어요. 우리는 20살 때. 20살이면 성인이지. 그때 뭐 안 하면 우리가 왜 몰라요? 그래요? 그럼요. 아무것도 몰랐던 지금 거야.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런가? 그럼요. 더 잘 알아. 얘네들이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그런가? 그럼요. 얼마나 잘한다고. 나는 60이 넘어야 뭐 좀 알겠던데. 어땠지? 예. 그러면 이제 보호마을로 갈 건데 그 가기 전에 있잖아요. 예. 그 남양이라는 예. 마을에 어. 그 그대는 봄이라는 그 빵집이 있어요. 그대가 봄이지. 난안 그대는. 가봤어요. 와, 그 집 빵집을 매일 여는 게 아니고요. 음. 금, 토, 일 열어요. 그래요. 그런데 간판이 아주 작아요. 작은데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간판에 크게 안 해요. 했더니 그거 크게 안 해도 빵이 없어 못 팔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 아니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어. 그냥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맛이 좋은 거. 뭐 인스타그램 맛있죠. 같은데 맛있어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어. 좀 늦게 가면 빵이 없어요. 소금빵이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소금빵이 그 집에 유명하고 가면은 이 예약 주민인지 몰라도 막 다 딱딱 담아져 있어요. 그거는 예약이 돼서 이제 담겨져 있는 거고요. 팔려고 나는 건 벌써 얼마 없어요. 늦게 가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관광객이 12시 전에 남남으로 돌겠다 그죠? 설천으로. 아니 그 간판을 보고 찾아오긴 힘들어요. 정말 찾기가 어려운데 가게도 작아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이 차를 거기다 세우면 아 이분은 빵 사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관- 관광- 요즘 젊은 사람 너무 잘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거기 찾는다고 한참 헤맸어요. 아, 네. 아니 그러면 다음에 좀 사옵시다. 네네. 아, 그럴게요. 아니 우리가 저쪽에 같이 근무 예, 들었을 때 그쪽으로. 아니면 또 그 날짜도 맞아야 돼요. 금토일만 하니까. 맞아. 금토일 5시에 가면 문 닫고 없습니다. 음. 일찍 가야 돼요. 점심 시간에 가야 되겠네. 네. 점심 때 가야 돼요. 네. 남양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예술이거든요. 그렇죠. 빵 만드는 것도. 네. 제갈량 같은 그런 그 이름을 날리는 빵집이 또 되겠네요. 유명해졌어요. 예, 그 예. 빵이요. 이제 봉우는 우리가 봉황봉자의 기두자, 예, 이렇게 기디자네. 깃을 예, 펴고 있는? 예. 봉황이 깃을 펴고 있는 형태다. 그런 형상. 예. 우리가 그 맞은편이 제가 클 때 동홍이었는데 네. 우리가 어릴 때 이 봉우 마을에는 굴 양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좀 잘 살았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될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 동네 사람들은 왜 저리 잘 살까? 풍수적으로 좋을까? 제가 어릴 때부터 풍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풍수를 잘 보시는군요. 옛날 우리 외할아버지가 네. 원래 엄택을 그 산소를 잡아주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DNA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어릴 때 제가 우리 동네 사람들 좀 뭐랄까 우리 동네 사람들 술을 많이 마시고 막 싸우는 일을 몇 번 어릴 때 많이 근데 봉우는 잘 살았어요. 초등학교 될 때도 우리 동창들이 봉우 애들을 저는 산세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봉황이 이렇게. 예, 날개. 근데 현대에 보면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이나 아는 사람한테 들으니까 그 홍익대 건축학과 나오신 분 그 청건우라는 분이 계시대요.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어디 공연장에서 한번 우리 아들 데리고 한번 갈게요 해놓고 안 갔는데 그분이 이제 남해 와가지고 그쪽에 봉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건축학과니까 건축과니까 집을 얼마나 멋있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설천. 봉우. 근데 제가 예. 유튜브에 보니까 남해 명당이라고 나와요. 나도 예, 이제 예. 꽃을 좋아하니까 늘 그런 예, 거 많이 보거든요. 예. 어디 남해 가면- 명당인데 거기 누가 댓글에다 지금 어디냐고 댓글을 했는데 거기 남해 설천이라 그래요. 예. 읍에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혹시 그 집 그거 아닌가? 그 집 아닌가요? 몰라 그리. 그건 설천면이라고 하더라고요. 10분 걸리면 네, 봉우 10분 쪽에 거리. 남양쯤에 걸립니다. 예. 10분. 그럼 혹시 거기 아닌가요? 그러게. 근데 이제 집은 안 보여주고 정원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꽃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현대에 이 봉우 마을에 있잖아요. 그 명상가 이런 사람 명상하시는 명상, 예. 명상 발음을 해봅시다. 명상. 명상. 예, 이 명상이라는 게 그렇잖아. 고요하고 네, 그렇죠. 뭔가 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명상하고 하여튼 명상을 하면 뭔가 사람이 한경지 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건축도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봉황은 우리가 봉황이란 새가 굉장히 예술적이잖아. 봉황이 예, 이렇게 날개를 봉우 마을이 이렇게 예. 봉황이 날개를 편 것 같은 형상이라 하거든. 근데 봉은 봉황봉새. 수컷이고 예. 황은 예. 암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건 모르는데. 그래요. 이게 아, 봉황 그래서 아. 암컷과 수컷을 그냥 엮어서 봉황. 아. 봉황새. 그런 마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뵈러 가고 싶어요. 청건우라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홍대 건축가를 나왔고 고향이 남해가 아닌데 남해 여행 왔어. 그곳을 우리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 약간 뭐 여러 가지 밝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을 보는 그런 시각이나 자연을 보는 그런 게 해안이 남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 정착.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봅시다 우리가. 그리고 한번. 거기가 혹시 남해 명당 아니에요? 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명당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백호나 청룡이 잘 돼 있는데 제가 이건 반풍수가 집안 뭐 그런 망한다 이러던데 제가 이제 풍산 아파트 가면 이야기하게 되지만 제가 최초의 집을 산 데가 풍산 아파트잖아요. 설천에서 오고 가면서 거기를 유심히 봤는데 그게 백호가 좋은 거야.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렇죠. 잘 건강하고 잘 살아야 뭔가 그러지. 너무 아무리 내가 인간이 고품격이어도 자기가 뭐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그렇잖아. 그랬는데 그 풍산 아파트가 저쪽 산에서 내려오는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저 내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백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백호가 좋으면 돈이 생기잖아. 이게 심천 마을에 있잖아요. 풍산 아파트를 감싸고 이 바닷가까지 산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파트를 샀다니까. 네. 근데 정말 그게 한 20년 살았는데 억만장자는 안 됐지만 그래도 예. 뭐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려서.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론제기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 풍산 아파트 자리 좋습니다. 네. 예, 제가 22년 살았는데 억만장자는 안 돼도 백만장자는 됐습니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좋아요. 어느 예. 집을 들어갔을 때 내 몸이 편하고 예, 그래야지. 맞아요. 이 돈도 좋지만. 예. 그럼 선생님은 그 뭐야 돈이랑 사람이랑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좀 마음 아픈 건 예. 있어요. 저는. 마음 아프지 않아요. 요즘은 지 생긴 대로 산다 이 생각에 지 생긴 대로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좀 보고 안타까운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책을 최근에 읽으니까 그 뭐 안 된다고 사람 구제는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 지 생긴 대로 살다 가는 거. 우리도 내 생긴 대로 살다 가는 거고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줄 좀 사람들이 좀 인색해지고 그러던가요. 그렇죠. 예. 예전처럼 이렇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부모 형제도 그래요 지금. 원래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 그리 된다 안 합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또 예전처럼 회귀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연이 막 교란을 일으키고 돈은 돌고 돌아서 에. 돈이라고 하지만 세상도 돌고 돌아서 다시 그런 에. 세상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옛날처럼 서로 챙기고. 요즘 자연이 하는 걸 보이 약간 심상치 않다고. 예, 봉호 마을은 그렇습니다. 여기 마을 사람들이 봉황의 깃틀 안에 있으니 네. 예, 보호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평행선 문희옥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